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할 짓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대충 살면 50살 넘어서 고시원 살아야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고시원 살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고시원 가본 적 있어요? 고시원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저 태어나 딱 2번 봤어요. 살아본 건 아니고 예전에 알거든 친구 녀석이 고시원 사는데 한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몰래 간 적 있어요. 새벽에 총무 없잖아. 그래서 낮에 못 가고 새벽에 가가지고 그 방에 몇 번 있어 본 적 있어. 근데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고시원은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눈으로 보는 건 정말 달라. 유튜브 영상에서 보는 것도 보통 뷰로 땡기다 보니까 실제보다 넓어 보입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넓어 보이잖아. 막상 보면 좁아요. 특히 주거지는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영상 이미지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고시원은 실제로 봐야 돼. 네. 저는 고시원 처음 들어갈 때 그 느낌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 너무 좁아가지고. 네. 너무 좁은데 답답해요, 이게. 네. 그래서 이상이 들었어요. 여기서 계속 살면 정말 사람 정신 피폐해지겠다. 왜냐하면 공간도 좁은데 방음도 안 돼요. 소리도 못 질러. 전화도 못 받아. 뭐 안에 놔둘 공간도 별로 없어요, 이게. 네. 이런 데서 남은 평생을 살겠다 하면 너무 끔찍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뭐 거기 사는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야 여기서 내가 나이 먹고 만약에 여기 산다고 하면 진짜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고시원 사는 분들을 뭐 나쁘게 보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잠깐 고시원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고 고시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이 먹고 형편이 안 좋아서 모아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시원에 내가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나이 먹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고시원 오는지 아세요? 사실 고시원 명칭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시원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숙식에 제공되는 독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시원에 안 삽니다. 고시원이 없어요. 과거에 옛날에 고시원 어떤 건 옛날에 이제 고시원이 먼저 신림동인데 신림동 서울대 아닙니까? 보통 서울대면 이제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모고시, 고시 준비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잖아. 근데 공부를 준비한 사람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 붙을 때까지 이제 골반이 갖춰야 되니까 거기서 먹고 자거라 만든 거 아니 고시원이거든. 그건 실제로 고시를 준비해야 돼. 근데 막상 고시원에 사는 분들 중에 고시 준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니까.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도 없어요. 고시원이 아니지 그러면. 이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어떤 분들이 많이 사냐면 지금은 고시 준비한 사람 없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 또는 나이 먹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고시원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고시원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방을 혼자 쓰는 거지만 그 한 층에 한 열댓 명의 사람이 공간을 공유합니다. 내 공간은 그냥 내가 쓰는 방, 화장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공유하죠. 세탁실, 그리고 이제 뭐 식당 다 공유해요. 보통 한 층마다 방이 10개 정도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문제는 거기 사는 분들이 뭐 그렇게 좋은, 나쁜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도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이 먹고 돈이 없어서 오게 되면 당연히 좀, 어, 일반 자기 집 가지고 사는 분들보다는 정서적으로 많이 부족하겠죠. 예. 그러면 나이 먹고 돈이 없는 사람이 왜 고시원 오냐 하면요. 일단 고시원은 좋은 게 방값만 내면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방값만 내면. 그러니까 방세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방세만 내면 나갈 게 없어요. 돈 나갈 게 없어. 예.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거기다 밥까지 있으니까 밥하고 라면 기본적인 반찬 있으니까 뭐 특별한 반찬 같은 거 가리는 게 아니면 뭐 라면에 밥만 먹고 지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숙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고시원에서 쭉 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멘탈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공간이 좁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 살면서 또 좀 빌런 같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힐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누님이 많아지만 젊어서 잠깐 고시원에 살 수 있어도 나이 먹고 고시원 살면 안 돼요. 나이 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이 먹고는 있잖아요. 원룸도 살면 안 돼. 제가 봤을 땐 투룸 이상 돼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 못하고 이제 혼자 사는 분들 많을 텐데 혼자 산다고 난 원룸 공간 정도만 있으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집 있어야 돼요. 아파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투룸에 거실 딸린 집이 있어야 돼. 그러면 10평수가 13평, 14평은 돼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집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만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책임질 식구가 없다고 그냥 이제 골방 같은 살면 사람 피폐해집니다. 진짜 피폐해져. 게을러지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인생에 대부분 월급은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월 1000만 이상 번다? 내 인생에서 길어봤자 5년입니다. 주변에서 투자이라 어쩌라 해도 저축은 필수입니다. 그런 거 감안하고 너 자신은 닥치고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1억 모으세요. 쓸 것 좀 덜 쓰고 사고 싶은 거 돈 모아서 사고 절약하세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보통 이제 서민분들, 일반 보통 사람 200, 300. 요보단 더 벌어요. 요보다 한 250에서 350 사이. 요 정도 보면 돼. 예. 중소기업도 경력 차면 350 이상까지 갈 수 있어. 이제 400으로 가는 게 좀 많이 힘들 뿐이야. 400으로 가는 게. 뭐 중소기업도 경력 차신 분들은 350 이상 받습니다. 예. 근데 엄청나게 큰 돈은 벌 수 없지. 보통 일반 사람들 삶에서 월 1000만 이상 버는 게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뭐 자영업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경험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내 인생 길어봤자 5년. 5년 동안 1000만 원 버는 거 엄청 긴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길어봤자 1년, 2년이야. 뭐 자영업자로 월 1000만 원 찍는 사람도 있어요, 순이익으로. 근데 그런 사람 길어야 뭐 6개월에서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사업해가지고 오랫동안, 5년이면 진짜 오래 번 겁니다. 5년이면. 사업 잘하는 거야. 그럼 1년에 순이익으로 이제 1년이 아니죠. 5년에 순이익을 6억 이상 벌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광역시 아파트는 현금을 살 수 있거든요. 저희 많이 벌 때 많이 모아야 돼. 사업하는 분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사업하는 분들이 망하는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많이 벌 때 많이 써버려요. 이게. 안 모으고. 왜냐? 이만한 돈을 앞으로 또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자만에 빠지죠. 이게. 근데 사업이 영원히 잘 될 수 없거든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다가 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줄어들 때 대비해야 돼. 내가 지금 1000만 원 벌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300, 400 갈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많이 벌 때 뭔가 자산을 남겨놔야 돼.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확실히 모은다거나 재테크를 확실하게 해야 되죠. 주변에서 투자이라 어쩌래도 저축 필수다. 저도 저축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축의 가치를 무시하는데 저축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저축이에요. 물론 요즘에 금리가 별로 높지 않아가지고 저축한 맛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해 이게. 막상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투자로 재물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예. 그리고 남만 믿고 투자한 사람 중에 이득 본 사람도 없습니다. 왜 투자를 남에만 믿고 합니까? 자기가 쓰도해야지. 그런 거 감안하고 너 자신은 닥치고 40대가 되기 전까지 1억 모으세요. 한 1억 5천원 모아야 돼요. 1억까지 부족해. 한 1억 5천원 모아야 돼. 그러니까 40살 되기 전까지 1억 5천. 남자면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여자분도 모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모아야 돼요. 이 정도는 모아야 그나마 나이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어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고 좀 덜 불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네. 넉넉 잡고 한 2억은 모아야 되는 사람. 넉넉 잡고 더 모을 수 있으면 2억 플러스 알파까지. 1억 가지고도 좀 부족하게 생각해요. 마흔대도 1억 가지고도 한 1억 5천 정도 있어야 돼. 막 20대 후반부터 꾸준하게 일했다고 하면 1억 5천 이상 모을 수 있을 거야. 중간에 직장 안 그만두고 뭐 투자하겠다고 이제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날려먹지 않은 이상은 성실하게 돈 벌어서 모았다면 1억 5천 이상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돈을 적게 번 게 아닌데 나이 먹고 자산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돈을 날려먹은 거죠. 이게. 개인 투자 같은 거 했다가. 아무튼 나이는 계속 먹습니다. 젊은 시기는 금방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먹더라도 뭔가 이제 재산은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자산은. 그래서 나이 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고시원에 전전한 일은 없어야 돼요. 아무튼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힘든 게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겨울이죠. 아무튼 이번 겨울이 유독 추울 것 같은데 각자 월동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오는 월급 아무리 적어도 모으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저축을 해서 젊을 때 목돈 만드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